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대만이 충격파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통일과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친미 독립 성향인 집권 민주진보당은 통일이라는 표현 자체를 기피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대가로 대만을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트럼프 정부가 TSMC의 최신 미세공정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압박하기 위해 대만의 안보 문제를 자극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만 중국시보와 중국 관영 환구시보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중 관세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중국은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 중국에도 우리에게도 통일과 평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제네바 회담은 매우 우호적이었고 관계도 매우 좋았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할 것이다. 아마도 이번 주말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국시보는 통일과 평화를 언급한 이 연설이 준비된 연설인지 즉흥적인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외부에선 미중 관세 협상에서 대만 문제가 거론됐을 거라는 추측이 불거졌다고 전했습니다. 대만 시사평론가 시한빙이 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중국과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확한 내용은 시진핑, 트럼프 회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제대만협회가 곧 라이칭더 총통에게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라이 총통은 우리는 장기 선수이지 장기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트럼프에겐 그저 장기판일 뿐이라고 비꼬았습니다. X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누리꾼은 대만인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잘 모르겠다. 설명해달라. 우린 중국과 통일하고 싶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배신한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미국에 체류 중인 학자 왕리중은 트럼프가 대만을 팔아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언어 스타일이 일관되게 그럴 뿐이라며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냉정하게 보라고 말했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미국과 대만의 당국자들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AIT는 14일 긴급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통일은 미중 무역관계를 겨냥한 것이며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미중 무역관계의 맥락에서 말한 것이라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대만 중앙통신에 해명했습니다. 거야휘 대만 총통실 대변인은 현재까지 입수한 정보로는 미중 협상의 대만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도전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 외교부도 미중 무역 협상에서 대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확고하며 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환구시보는 이번 논란은 관세 협상의 물결 속에서 배신당할까 두려워하는 대만 당국의 불안감을 보여준다면서 그들은 중국과 미국이 계속 대립하지 않고 예비적 합의에 도달할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역과 외교 협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통일이라는 단어 선택에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 고의성을 의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대만과 본격적 무역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와 방위비, LNG 수입, 반도체 투자 등 다양한 현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미국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만을 지키기 위해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데 회의적 시각을 보이며 압박을 더해왔습니다. 이는 대만의 거액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거나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상품의 미국 내 수입 관세율을 높이는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대만이 TSMC의 최신 반도체 기술을 미국 내 공장에 서둘러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TSMC는 이나노를 비롯한 첨단 미세 공정 기술 생산 라인을 우선 대만에만 구축하고 미국 공장에는 수년 뒤부터 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한 대만 정부가 TSMC의 미국 투자를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대만의 국가 안보와 밀접한 문제를 자극해 TSMC의 미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서두르도록 요구한다면
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대화 과정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거론한 것은 이러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대만을 압박하는 전술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화살은 한국으로도 향하고 있는데요. 중국을 막기 위해서 한국의 중국 견제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미 국방부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1기 국방부에서 인태안보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는 13일 미 싱크탱크 인태안보 연구소가 주최한 언론 간담회에 참석해 한미가 중국과의 경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협력하는 방안을 탐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이 감당해야 하는 동맹 부담도 기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차원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국방부 인태안보 차관보 출신인 일라이 레트너는 미국이 동맹과 우방으로부터 더 많은 상호주의를 기대하는 추세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일찍 시작됐고 바이든 행정부 때도 강조한 것이라며 우리는 한반도 밖에서 방위 협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는 대화를 한국과 이미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미국, 일본과의 3자 협력의 일부였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부재했다며 한국이 북한에만 집중하지 말고 미국의 소다자 협력에 더 통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아태 안보 차관보로 일했던 리처드 롤린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한미 간의 중요한 현안이 되리라고 관측했습니다. 한국의 역할이 커질 것에 대한 것이라면 한국이 더 강한 국가가 되도록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핵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북한과 직접 외교 담판을 짓는 대가로 동맹인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용인하거나 전술핵 재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당시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는 대북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스스로도 북한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비확산 원칙을 포기하고 이번에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를 풀어낸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업적을 차지하고자 하는 트럼프의 욕망이 이 같은 접촉을 부채질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실질적 약속을 받아내지 못하고 북한의 핵체제만 용인하는 배드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체제를 사실상 인정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3월 미 동맹국들이 핵우산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불안이 손안에 핵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동맹국 내부 목소리를 강하게 부추기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면서도 미 해군 역량을 한국에 맡겨야만 하는 처지에서 트럼프가 한국에 조용히 핵을 허용할 것을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야, 강성해군 지키고 싶으면 한국에도 핵을 허용해라. 이상 시온TV였습니다.